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안녕하세요.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지은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생률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육류를 즐기는 서구화된 식습관이고요. 또 하나는 고령화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장암 환자의 80%가 50에서 70대라고 하는데요. 또 절반 이상은 암이 상당 부분 진행된 3기 이후에 진단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장암의 조기 진단이 중요하겠고요. 또 치료와 함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도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대장암의 진단과 수술 후 관리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소 대장암의 진단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셨던 분들 두 대의 상담 전화 이용하시면 됩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두 대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대장암의 진단과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과 전문의 차성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 이 시간 대장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대장암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대장암이 뭔지 먼저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 좀 보여주세요. 예, 저 그림에 보시다시피 대장이라는 거는 이제 명장에서 우측결장, 그리고 행행결장, 좌측결장, 그리고 구불청자, 그리고 이제 직장.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 대장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기에서 발생하는 이제 저 장 속에 있는 점막에서 이제 암이 발생을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장암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장에 생기면은 결장암, 그리고 이제 직장에 생기면은 직장암, 또는 뭐 밑에 항문관에 생기게 되면은 항문암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장암은요, 사실 과거에는 이제 서양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 좀 옛말이 됐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발병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던데요. 어느 예. 정도인가요? 아까 언급하신 바와 같이 대장암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발병하는 이 증가 속도가 네.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벌써 다른 암을 다 제치고 지금 우리 현재에서는 갑상선암, 위암, 그리고 대장암으로 세 번째 지금 차지할 정도로 높은데요. 그렇군요. 네. 저기 지금 도표가 좀 우리나라 발표한 것보다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네. 최근 발표에 의하면은 2014년까지의 그 자료를 보면은 현재 지금 3위.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간 한 29만 명 정도의 암 환자가 발생하는데, 이 중에 대장암 환자가 지금 한, 2만 9천 명 정도. 근데 이제 또 재밌는 사실을 아까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게, 13년도, 그리고 14년도, 그리고 이렇게 오면 올수록 대장암 환자가 다행히도 한 1년에 한 연간 100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 이유를 봤더니, 현재 대장 내시경을 1년에 한 200만 건 정도 우리가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받는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네. 대장암의 씨앗이 되고 있는 용종을 다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저렇게 줄어든가, 우리나라 현재 지금 대장암이 다시 한 3년 전부터는 좀 줄어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좀 조기 진단이 많아지면서 암의 발생은 조금 줄어들고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조기 진단이 지금 내시경을 하면서 조기 진단과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암 발생률을 갖다가 이제 수술로 가는 그런 암 발생 환자를 갖다가 줄이고 있다. 이렇게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발병률 3위 암이라는 건데 대장암 발생 원인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대장암도 유전적 요인이 좀 작용을 할까요? 예, 물론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대장암 통계에서는 대장암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부모의 유전자 돌연변이를 잘못 받아가지고 자식들한테 유전이 되는 유전암은 한 전체 대장암, 우리나라 대장암에서는 한 4 내지 5% 정도를 네.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그 외에 또 이제
좀 가족력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따질 때는 모계 쪽에서 뭐 난소암이라든가 자궁내막암이라든가 또는 뭐 위암이라든가 또는 대장암 부모님들이 대장암 수술을 받았거나 그렇다면은 이제 가족들이 대장암이 생길 가능성은 또 한 2 내지 4% 정도로 또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유전적 요인 말고도 뭐 음식이나 식습관 그리고 나이 이런 영향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대장암의 환경적 요인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환경적 요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이입니다. 아까 저희 처음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대장암 환자 90%가 다 50살 넘어가, 50대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평균 나이가 70,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이가 제일 중요한 요소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서구화된 식습관, 그러니까 육류 섭취가 과다하고, 지방 섭취가 많고, 또 식이섬유 섭취는 적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대장암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또, 과거에 또 대장암 수술을 받았던 사람, 그런 사람 역시 고위험군이고 또 용종이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서는 대장암 발생이 높고 특히 이제 요즘 증가하고 있는 크로니병이라든가 또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사람도 역시 대장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운동량이 적거나 비만한 사람 또 담배를 피는 사람 그리고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한테서 대장암 발생이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나 과거 병력 그리고 식이 요인이 좀 크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동물성 지방은 좀 줄이고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대장 용종을 미리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장암의 증상도 좀 궁금한데요. 좀 특별한 증상이 있을까요? 참 아쉽게도 대장암을 갖다가 다 확인할 만한 그런 전형적인 그런 특이 증상이 없다는 게 참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전신 증상으로서는 이제 뭐 전신쇠약감, 체중 감소, 그다음 뭐 식욕 감퇴, 그리고 이제 소화불량, 그리고 만성 복통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고, 그리고 이제 빈혈 때문에 오는 이제 만성 피로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결국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되었을 때는 이제 황달 이런 것까지도 나타나는 이제 그럴 때는 좀 이제 한 4기 정도 되겠죠. 이제 그런 정도 전신 증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좀 진행된 경우에는 체중 감소, 피로감, 식욕 부진, 구토, 황달, 빈혈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장암이 어느 위치에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아까 대장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 대장암의 생긴 부위가 아까 지금 우측 대장도 있고 좌측 그리고 이제 S자 결장이라고도 있고 직장 이 생긴 암의 위치가 생긴 거에 따라서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측 결장암을 보면은 뭐 설사, 소화불량, 복통, 이제 배가 가스가 많이 차는 느낌, 그리고 이제 빈혈, 체중 감소, 이제 혹이 만져지고. 저거는 왜 저러냐면은 오른쪽 상행 결장은 직경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커질 대로 커져야지 이제 내가 자각 증상을 느끼는 것 때문에 이제 좀 늦게 발견되고, 그게 비해서 하행 결장은 뭐 이제 혈변이라든가 바로 이렇게 이제 암에서 출혈한 게 바로 이제 대변으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항문 출혈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 대변이 가늘어지고 그리고 또 장폐색이 빨리 옵니다. 그게 가늘기 때문에 혹이 암이 이제 조그만했을 때. 그리고 이제 또 직장암 바로 항문 위에 있는 직장에서 암이 생길 때는 이제 뭐 우리가 치질하고 감별이 힘들 정도로 바로 그냥 뭐 순홍색 혈변을 보거나 그다음에 이제 또 대변이 가늘어지고, 특히 이제 또 좀 저기서는 좀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대변을 보고 났는데 깨어나지 않고 또 가고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그리고 항문도 아프고, 이제 그게 직장암을 좀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이제 초기보다는 조금 진한 상태라고 물론입니다. 그렇죠.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대장암의 전신 증상과 국소 증상을 짚어봤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만큼 좀 미리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 그 대장암 학회에서는 그 일반인들한테 권고하기를 성인 아까 나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 50세가 넘어가면은 일단 5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받아라고 네.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가족력,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의사하고 상의해서 훨씬 더 이제 뭐 심지어는 30대 초반부터도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 50세부터는 5년 간격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대장암의 진단과 그리고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2대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연결된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네, 어떤 증상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아, 제가요, 변이 잘 안 나와가지고요. 되게 급한 것만 나오고, 네. 무슨 시원하게 안 나와요. 네, 급한 것밖에 안 나와요. 급한 것밖에 안 나온다는 말씀은, 네. 그러니까, 급하게 화장실에 가서 보면 조금만 나오고 그런다는 건가요? 네, 조금만 나와요. 예. 혹시 병원에 가보셨나요? 병원에서 대장 검사는 안 하고, 예. 병 검사만 했거든요. 근데 대변 아무 이상이 검사만? 없다고 해가지고, 네, 예. 대변 검사에서 자매 검사를 하신 거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전화 주신 분이 대장 내시경은 이제까지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나요? 네, 대장 내시경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연세는 얼마나 되세요? 아, 73세예요. 아, 예, 예. 네. 그러면은 병원에 가셔서요, 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의사하고 상담을 하시고, 아까 저기 설명드린 대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아, 내시경. 예, 예, 하셔야 됩니다. 대장 내시경 해야 됩니까? 예. 아니, 혹시 다른 검사 생각나시는 게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화 주신 분한테 가장 필요한 검사는 대장 내시경 검사예요. 아, 예, 예. 예, 대장 내시경 검사를 지금 그러니까 의사하고 상의하고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네. 예, 지금 대장 내시경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쪽 담당하시는 의사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네. 아직까지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 한 번도 안 받아보셨다고 했는데 50세 이후에는 좀 정기적으로 받는 게 좋다고 하시니까요. 네, 대장 내시경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른 상담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어떤 점이 불편하신가요? 아, 제가 직장암 수술을 받았는데요. 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직장암 수술 받은 지가 지금 2년 다 돼가요. 예. 근데 방귀가 참 많이 나오는데, 예. 그게 다른 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그래서 제가 늘 궁금해서, 마침 TV 보니까, 예. 전화드렸습니다. 직장암은 이제 수술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예. 네, 꼭 수술을 하고 상관없이 또 네. 방구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 방구의 70%는 우리가 입으로 삼킨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섬유질들이 있어요. 고구마도 그렇고 또 양파라든가 이제 그런 종류 또 탄산음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아무래도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좀 자제를 하시고요. 가스 양 자체가 많은 거가 어떤 병적인 상태거나 또는 수술의 후유증이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가 대부분의 제 임상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그동안 이제 수술하고 나면 우리 의사들이 섬유 섭취를 많이 하라고 이렇게 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으로 섭취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평소 수술 전보다는 훨씬 가스 양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거의 일종일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차성재 외과 전문의 모시고 대장암의 진단과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대장암의 진단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암이 늘고 있는 만큼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계속 이렇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대장암 진단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대변 검사가 있겠죠. 예. 이제 우리가 오대암 검진할 때 대변을 받아오라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이제 기생충 검사를 위해서 받아오라 했지만 네. 지금은 그게 아니라 50세 넘어가신 분들한테 대장암 검사로 이제 제일 먼저 국가에서 이제 하게 하는 게 대변에서 대변 검사를 받게 한 겁니다. 그 대변에서 피가 나오는지를 갖다가 보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저 그림에 나와 있는 오른쪽 편의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체변 봉투에다가 네. 이제 본인의 뼈를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 대변 검사에서 피 성분이 나오게 되면은 장 쪽에 출혈이 있으니까 이제 대장 내시경을 그다음 정밀 검사로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물론 이제 대변 검사를 하기 전에 한 3일 전부터는 육류 섭취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왜냐면 육류 섭취하면 그것 때문에 또 위 양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저 그림의 왼쪽 편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50세 넘어가신 분들이나 물론 젊으신 분도 마찬가지지만은 대변을 봤을 때 혈변이 나오거나 또는 네. 대변에서 대변 색깔이 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의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진찰실에서 먼저 할 수 있는 게 직장 수지 검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손가락 길이를 갖다가 한 7cm 정도로 잡았을 때 한 7cm 정도의 항문에서 7cm, 그러니까 하부 직장까지는 충분히 진찰을 가능하니까요. 일단은 이게 항문 자체, 예를 들어서 치질이라든가 치열해서 났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직장암에서 피가 났는지 이제 그게 감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용변을 보고 나면 바로 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요즘 이 장비들이 좋아져서 네. 변기들도 좋아져서 그냥 일어나면 바로 내려가는 그런 변기들도 있는데요. 네. 이상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50대 넘어가고 이제 우리가 또 노령화가 되고 이러니까요. 제가 의사지만 항상 일반 환자분들한테 설명하는 것 중에 항상 소변 대변 색깔은 꼭 본인이 확인해서 그다음에 색깔이 아주 검게 우리 머리카락 정도로 검게 네. 나오거나 또는 새빨갛게 나오고 피가 묻어서 나오니까 양이 조금이라도 피가 묻어서 나온다면 꼭 의사한테 상담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피 검사, 그러니까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대장암 가능성 알아낼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또 다른 검사법들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피 검사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암태아성 항원 검사라고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아시게 되는데 CEA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암태아성 항원 검사는 이제 피 검사로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게 대장암 환자의 70% 정도만 저게 일치하게 나타나고 네. 대장암이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도 정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완벽한 검사는 아니고 실제 우리가 이제 아까 전화하신 것처럼 암을 대장암 수술 받거나 했을 때 이제 저걸로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한 2, 3년 동안 검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가장 간편하게 저 수치가 올라가면 암이 재발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거는 사실 좀 수술하고 나서 많이 쓰는 검사이기도 하고 또 드물게는 종합검진 받으러 왔다가 저 피검사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서 또 발견이 되는 경우도 운 좋게는 있긴 합니다. 네. 이제 그다음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저거는 옛날에 많이 보셨던 사진인데 대장조영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날 장을 비우고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 실에서 조영제를 갖다 항문을 통해서 주입을 한 다음에 이제 바람을 넣게 되면은 저렇게 점막만 이렇게 코팅이 돼서 이제 네. 점막에 있는 병변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저게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용종이라든가 또는 혹이 있으면은 또 다시 내시경 들어가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되니까 또 결국 또 대장 내시경을 또 받으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네. 굳이 저렇게 할 바에는 처음부터 대장 내시경 하는 게 낫지 않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저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가지고 대장 내시경을 못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도 이제 대장 조영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최근에 대장암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대장 내시경 검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요. 예, 효과적이기도 하고 뭐 가장 정확하니까요. 네. 물론 이제 뭐 전날 장을 좀 비워야 되고요. 그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은 저거는 대장 내시경 검사는 뭐 시간은 한 30분 안에 다 끝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용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제거를 하면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고, 또는 의심스러우면 바로 조직 검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대장 내시경이 사실 뭐 진단과 또는 또 뭐 용종 이런 거 있으면 바로 치료까지 되니까 아주, 그러니까 더군다나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아주 비싼 진단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우리 최근 3년 동안 대장암의 그 빈도가 줄고 있는 게 저렇게 대장 내시경을 열심히 다 받으셔가지고 그 대장암 조기에 치료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 대장 내시경의 효과가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가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대장 내시경 자체는 이제 보험이 됩니다. 예, 보험이 되고 이제 뭐 현재는 다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 검사가 가장 또 정확하고 또 용종을 바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검사가 된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검사들 말고요, 더 정밀한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예, 이제 사실 그러니까 진단은 대장 내시경에서 끝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암세포가 나오거나 이제 또는 뭐 암이 아닌 걸로 나오면은 이제 암이 아닌 걸로 나오면은 이제 치료는 저기서 끝나게 더 이상은 이제 치료인데 이제 대장암으로 나왔다. 그 혹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또는 심지어 용종이 커서 그걸 뗐더니 대장암으로 이미 변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복부 CT를 찍게 됩니다. 저기 왼쪽 편에 보시다시피 이제 CT를 찍는 이유는 이제 대장 내시경은 안쪽에서만 봤기 때문에 사실 바깥상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이라든가 폐라든가 또는 주변에 임파선이 전이가 됐는지 이제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치료 방침을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MRI라고 하는데 자기 국민 영상이라고 그러죠. 저거는 뭐 일반적으로 복부 예를 들어 우측 결장이라든가 뭐 좌측 결장, 회행 결장 그런 데서는 검사를 안 하고요. 골반 내 특히 이제 직장암 때는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변에 얼마나 침범을 했는지 또 사전에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를 갖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자기 국민 영상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는 뭐 이제 간 초음파 같은 게 있습니다. 그 간 초음파는 이제 사실 간에 어떤 뭐 혹이 있을 때 그게 물혹인지 또는 전이 된 병변인지 감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초음파를 하게 되면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런 다양한 검사들을 통해서 대장암의 발견은 좀 물론이고요.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또 전이가 됐는지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CT를 찍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대강 수술 전에 이제 대강 암이 이제 우리가 몇 기인지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장암 진단을 받은 후에 좀 대장암 예후도 어떨지 궁금한데요. 네. 병기가 어떻게 구분이 되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 그림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맨 왼쪽 편에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대장의 점막에서부터 암이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점막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이제 0기, 그다음에 점막 하층을 가면 1기. 근데 이제 이 장의 근육층을 뚫게 되면은 이제 2기라고 그러고요. 네. 이제 더 자라면서 주변에 임파선으로 파고들면 임파선이 퍼지게 되면은 3기. 그리고 이제 임파선도 지나서 이제 간이라든가 폐 이제 다른 장기로 이제 전이가 되면은 이제 그때는 4기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뭐 위암이든 유방암이든 다 뱅기 이러면은 뭐 1기, 2기, 3기, 4기 이제 다 그 장기마다 틀리긴 하지만은 네. 그 뱅기를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의사들이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그 기준점이 된다는 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 다음 치료를 뭘 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저 뱅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고요. 네. 현재 우리나라가 워낙 뭐 세계적으로 수술을 잘하니까 이 수술 치료의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아까 1기 같은 경우에는 네.
5년 생존율이 뭐 거의 90% 이상이니까 자기 수명대로 다 사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 한 2기 정도 되면은 5년 생존율이 70%. 그리고 이제 제일 흔하게 발견되는 3기 정도가 되면은 이제 한 5년 생존율을 50% 정도를 보고, 이제 전이가 됐을 때는 한 그러니까 전이가 된 4기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을 한 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대장암 치료라고 하면은 수술을 먼저 해야겠죠? 예. 이제 크게 대장암을 치료해서 제일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나눕니다. 이제 수술적인 치료와, 그리고 이제 항암제 치료, 그러니까 항암 화학요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항암제 치료죠.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치료 방법을 이제 다 병행을 하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뭐 우측결장, 행행결장, 하행결장, 뭐 구불창자 이런 데는 사실 수술하고 항암요법이 이제 주가 되고요. 방사선 치료는 해당이 안 되고, 이제 직장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술, 저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항문 바로 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방사선 치료를, 그러니까 골반 내에 있는 직장암인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수술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수술로 그걸 완전히 제거를 해야지 그 다음 약물 치료도 쉬워지는 거고, 또 방사선 치료도 효과가 좋은 거니까요. 네, 오늘 이 시간 대장암의 진단과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2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연결된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건강검진에서, 건강공단에서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대장 검사를 하거든요. 대장 검사를 하는데, 할 때마다 용종을 갖다가, 한 10여 개 가까이 떼낸다고. 한 번씩. 그래서, 계속 그렇게 떼내니까, 지금 떼낸 지가 밤에 4일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제 그 용종을 제가 하신 지 한 3, 4일 되신다고요? 예, 3, 4일 됐는데. 3번인가 4번, 그때. 그래서. 그때마다 한 10개, 10여 개 내외로 떼낸다고. 그래서 물어본 의사 말은, 용종에서 선종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잘 발견해서 뺐다. 이래 하면서 내가 그래 꼭 병원에 2, 3일 입원해 갔다가 나오거든요.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선생님은 지금 아주 운이 좋으신 겁니다. 만약 그걸 놔두셔가지고 암으로 됐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으로 됐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 내시경이 아니라 최소 뭐 수술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뭐 한두 개 생겨서 뗐는데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해봤더니 없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뭐 한 4, 5년마다 하시면 되겠지만은 지금 선생님은 뗐는데도 1년 만에 또 이렇게 뭐 1, 2년 만에 또 10개씩 생긴다면은 선생님은 계속 그렇게 가시는 게 선생님한테는 사실 가장 적절한 치료를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식생활 습관이 육식도 물론 좋아하지만은 우리 집사람이 음식을 해주는 게 채소 음식을 한 10여 가지 내주거든요. 근데 채소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먹어요. 엄청 많이 먹고 음식을 굉장히 골고루 먹거든요. 뭐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먹는 게 아니고 반찬이 10가지가 보면 10가지를 다 음식을 먹을 때 다 먹어요. 그런데도 용종이 자주 생깁니까? 그러니까 이 용종이라는 게, 아까 제가 암의 원인을 말씀드린 것 중에, 사실 그게 딱 어느 하나가 원인이다. 이렇게 현재 원인이 이렇게 딱 이렇게 찍혀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다 이제 환경적으로 여러 요인들이 다 합쳐서 암을 유발하고, 용종도 지금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나이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이제 아까 한 3번째 떼셨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게 현재 선생님 예를 들어서 수술을 받고 이렇게 암으로 변해가지고 수술을 받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간단한 치료를 받으시고 선생님한테 더 나쁜 쪽으로 가지 않게끔 지금 예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사 지금 하시는 거는 정말 좋으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근데 사실 운동하고 식사하고 뭐 술
담배 다 끊고 이렇게 해서 용종이 안 생긴다고 이야기를 못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일단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추세라면은, 그래도 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예, 그 생각하시고 또 다음에 오시라는 날짜에 가셔서 또 내시경 하시고 또 용종을 떼시도록 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대장 내시경이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이분은 아주 운이 좋으신 겁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차성재 외과 전문의 모시고 대장암의 진단과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대장암의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대장암이 어느 부위에 생겼는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예.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맨 왼쪽에 지금 우측 결장암 수술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른쪽 결장이죠. 뭐 상행 결장, 저기에 암이 생긴 경우에 이제 장을 절제해서 저렇게 붙이는 겁니다. 물론 뭐 그림은 좀 아주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렸지만 사실 저기에 우측 결장을 갖다가 결정 영양분을 공급하는 동맥이라든가 또 저기서 나오는 영양분을 흡수해서 들어오는 이제 정맥이라든가 또 암이 퍼져나가는 림프관 이런 걸 갖다가 다 포함해서 자르게 됩니다. 자르고 그다음 이제 소장하고 행행결장하고 이제 연결을 해주는 수술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측 결장암 수술이고요. 그다음 행행결장암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쪽으로 가는 동맥하고 정맥을 갖다가 그리고 임파선이 퍼져 나오는 거를 갖다가 다 잘라주고 그리고 이제 다시 장을 문합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림으로 뭐 간단하여서 것처럼 보이지만은 수술 시간은 꽤 걸리고 또 필요하지 그러니까 꼭 살려야 될 그 혈관들은 또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는 이제 하행 결장암의 수술이고요. 그 왼쪽 결장이 생겼을 때는 저렇게 왼쪽 결장으로 가는 그 뭐 혈관과 그리고 이제 임파선을 다 포함해서 절제를 하고 행행 결장하고 구불창자하고 저렇게 문합을 하게 됩니다. 구불 결장암 역시 마찬가지로 구불 결장으로 가는 혈관을 다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임파선까지 포함해서 절제를 해주고 다시 이제 하행 결장하고 직장하고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결장암의 수술법을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대장암 중에서도 직장암의 경우에는 좀 달라질까요? 예, 그 이제 비교적 지금 말씀드린 그 결장들의 그 수술은 이제 수술의 난이도 측면이라든가 또는 뭐 시간이나 이런 게 훨씬 좀 직장암에 비해서는 훨씬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좀 괜찮은 편이는데 직장암은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하행 결장 그리고 오른쪽 구불 결장 그리고 이제 직장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장이라는 게 사실 골반 내에 있습니다. 그 뭐 여자는 골반이 좀 넓으니까 또 좀 나은데 남자는 골반이 굉장히 좁은 편이고요. 또 저 직장암이 뚫고 나오게 되면 바로 골반 주변의 그 장기를 갖다가 또는 골반뼈를 갖다가 바로 침범하기 때문에 수술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오른쪽 저 사진은 보면 이제 복강경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오른쪽 그 아래쪽에 보면 이제 장루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저걸 왜 저러냐면은 저 직장암 저기를 갖다 자르고 나서 이제 하행 결장하고 이제 항문하고 이어주게 됩니다. 그 부위가 문합한 부위가 이렇게 실패하게 되면 바로 복막염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저렇게 한 3개월 정도 빼 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하행 결장하고 항문하고 연결한 부위가 잘 낫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저 장루를 복원시켜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변을 보게끔 하는 일시적인 장루를 갖다가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암은 우리가 그 대장암 수술 받았다고 이제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뭐 아니면 또 수술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항문을 차야 되냐 이제 그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항문을 살릴 수 있느냐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 옛날에 비해서는 요즘 이제 수술 기법도 발달하고 장비도 발달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뭐 항문에서 7cm 내 밑에 있는 암은 전부 다 그 항문을 제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진짜 항문 관략근만 먹지 않았다면 암이 침범하지 않았으면은 항문을 다 살리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항문을 없애는 수술은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지금 이제 대부분의 그 이렇게 인공 항문을 하고 있는 거는 임시로 잠깐 이렇게 이제 그 수술한 문합 부위가 나을 때까지 하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직장암 환자에서 항문
인공항문을 만드는 경우는 한 10% 정도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행이죠. 예. 이제 대장암의 발생 부위에 따라서 수술 절개 부위가 달라지는 것을 계속 살펴봤는데요. 대장암의 수술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개복 수술부터 최근에 많이 시행되는 복강경 수술까지 아주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진 좀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저 사진은 뭐 사실 좀 시청자 보시기에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장면이지만은 이제 저 사진들은 이제 옛날 방식으로 전부 다 수술을 한 겁니다. 네. 다 개복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제 저렇게 된 거고, 저 왼쪽에는 이제 장루까지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저 오른쪽 사진이 지금 복강경으로 이제 국만 뚫어서 하는 이제 수술입니다. 지금 이제 그 직장암을 수술하고 있는 장면인데 저렇게 국만 뚫어서 하게 되니까 흉터가 훨씬 적게 남습니다. 그리고 우선에 오른쪽 사진에 왼쪽 사진에 있는 그 흉터 자국하고 저기 복강경 수술 자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로봇 수술도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대장암 수술도 로봇 수술로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복강경 수술과 비교해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로봇 수술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로봇은 이제 저렇게 조종관에 앉아서 저기 로봇을 움직여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복강경보다 이제 장점은 뭐냐면은 저 화면 자체가 조종관을 보고 있으면은 입체로 보입니다. 입체로 보이게 되고, 그리고 저 손 모양의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 로봇의 관절 자체가 거의 한 270도로 다 돌아가면서 움직여 주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섬세한. 그러니까 네. 복강경은 사실 뱃속에서 이렇게 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그런 장면은 거의 없는데, 그래서 이 로봇 수술이 훨씬 더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지금도 좀 복강경 수술이 된 거는 저기 기구가 달려 있는 저 부분은 관절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른쪽 로봇 수술은 저 관절 자체가 거의 270도 정도로 돌아가면서 네. 움직여줍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단점은 이 장비 자체가 로봇 자체가 너무 덩치가 크고 네. 이제 또 현실적인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 보험이 되지 않다 보니까 너무 비용 자체가 너무 고가라는 게,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치료받는 비용이 고가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렇지만 직장암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주 시야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아직 로봇이 수술적으로는 장점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장암을 너무 늦게 발견했다면 다른 곳으로 암이 전이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이건 어떻습니까? 예, 대장암이 이제 우리 몸에서 퍼져나갈 때 이제 피를 타고 네. 간이라든가 폐로 퍼져나가기도 하고, 또는 이제 임파선을 타고 이제 주변으로 퍼져나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전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이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이나 폐로 이제 암이 퍼져나가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절제가 가능하면은 절제했을 때 훨씬 더 생존율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이성 대장암의 경우라면 좀 더 치료가 어렵고 힘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항암 치료로 이제 전이가 된 암의 크기가 작아지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할 수 있게 됐다면 절제술 후에는 완치가 가능할까요? 그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대장암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간에 전이가 있다. 네. 그런 경우에 간하고 같이 절제를 했을 때는 5년 생존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간에 다발성도 있고, 물론 다발성이 있더라도 이렇게 제거가 가능하면은 다 떼주셨을 때가 훨씬 더 결과가 좋으시고요. 네. 폐 전이가 됐다. 근데 폐를 암 있는 부위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예후는 좋습니다. 5년 생존율이 50% 이상이니까 사기지만은 거의 생존율 50%라면 아까 말씀드린 3기 정도까지도 줄여줄 수 있으니까 치료의 효과가, 그러니까 수술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만일에 이제 간암내과까지 가고 사기인데 뭘 수술해 이래서 수술을 안 받게 됐을 때는 5년 생존율은 4% 이하로, 그리고 10년 생존율은 거의 0%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통 다른 암은요, 좀 전이가 되면 손을 못 쓰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대장암은 완치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장암 수술이나 치료가 잘 됐는데도 이후에 추적 관리가 더 중요하겠죠? 예.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대장암뿐만 아니라 뭐 위암이든 유방암이든 이런 거 했을 때 한 5년을 재발하지 않고 가면은 이제 뭐 완치라는 표현까지도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제 뭐 의학적으로 정말 완치가 그렇게 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5년을 지나가면 일반적으로 저는 환자들 보고 큰 고비를 넘기셨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장암의 고위험군에는 여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마다 한 번씩 이제 의사하고 상의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겠고요. 그냥 이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그 이제 뭐 대장암으로 수술 받고 또 병원에서 이제 오라고 하는 날짜가 이제 다시 이제 그 예약을 하고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걸 왜 오라고 하느냐 하면은 의사들 그러니까 이 대장암이 수술을 하고 나서 재발을 아까 한 20-40%에서 재발을 하게 되는데 재발할 때 언제 재발을 하냐면은 재발한 지 70%가 한 2-3년 내에 그 전후에 이 암이 재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의사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고 자기가 수술하는 환자가 재발하지 않고 아니면 재발해서 빨리 발견해가지고 빨리 약물 치료라든가 아니면 빨리 다시 뭐 수술해서 빨리 제거해 주려고 하는 게 아까 제거하면 결과가 좋으니까요. 네. 이제 그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진찰을 하게 됩니다. 진찰을 하고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뭐 1기라면 그럴 필요가 없지만은 2기 후반부터 3기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피검사를 그리고 6개월마다 한 번씩 CT를 이런 식으로 검사를 쭉 가게 한 3년 정도까지는 가고요. 3년 지나가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의사가 이제 병기에 따라서 이제 의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5년 동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수술 받고 한 3년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한 5년 정도까지는 의사가 오라는 시기에 맞춰서 잘 가는 게, 네. 다음 재발을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오시라고 하는 거니까 그 시간을 빠뜨리지 말고 꼭 네. 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역시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한 검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항문을 없애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좀 수술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좀 어떻습니까? 예, 뭐 그러신 뭐 연세 드신 어르신 분도 있고 뭐 난 죽어도 뭐 인공항문은 못 차 그래서 네. 수술을 거부하신 분도 있고 또 젊으신 여성분인데 자기는 그건 도저히 못 하겠다 그래서 뭐 결과가 안 좋아서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운명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인공항문 자체가 그걸 하지 않을 정도로 조기에 수술을 하고 인공항문을 차지 않으면 좋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로 차게 되는 건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네. 그럼 뭐 잠깐 길면은 6개월, 항암제 치료받는 6개월까지 또는 아니면 빠르면 3개월 만에 또 복원이 가능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항문 바로 위에 하부 직장에 있어서 이제 항문 관략근을 암이 다 침범해가지고 도저히 항문 관략근을 살릴 수 없으니까 항문을 다 제거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평생 동안 인공항문을 차야 됩니다. 제 환자 중에는 젊으신 분인데 직장암으로 그런 수술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네. 인공항문 차고 축구도 하세요. 야구도 하시고 또 네. 그러니까 인공항문 자체가 참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은 그걸 적응을 하시면은 그래도 뭐 평생 인공항문 찾다고 해서 뭐 수명이 짧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인공항문에 있더라도 그게 그렇게 정말 몹쓸 장기다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인공 보면은 의외로 또 제가 연세들이 넘으신 할머니도 그걸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거 봤는데 아주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인공항문을 하신 분들은 좀 특별히 음식물을 섭취할 때도 주의할 게 있나요? 예, 이제 본인이 가장 불편해하는 거는 이제 이 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냄새 때문에 이제 주변에 좀 이제 항상 주변에 대해서 이제 미안해하고 신경을 쓰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 먹는 약으로 그런 냄새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약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음식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이제 배 속에 들어갔을 때 소화가 되면서 냄새가 많이 나거나 가스가 많이 나오는 걸 갖다가 이제 섭취를 좀 줄이시면은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대장암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대장암 수술 받았다고 해서 어떤
운동을 할 걸 못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하고 한 뭐 이제 상처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개복한 상처라든가 뭐 꾸며놓은 상처가 이제 한 달 반이면은 다 이제 자기 힘을 받을 정도로 되니까 그때부터는 뭐 충분히 자기 운동을 다 하셔도 되고요. 뭐 복근 그런 운동도 다 하셔도 되고 뭐 마라톤도 하셔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호르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본인이 얼마나 이제 관리를 잘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걸 충분히 이제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조절해서 이제 그 주변에 신경을 덜 쓰시게 하면서 본인도 관리해 나갈 수가 있고. 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실 뭐 수술하고 처음에 그 수술을 어떻게 받아 이런 걱정을 많이 했다가 네. 뭐 한 일주일 만에 퇴원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뭐 2주째 오면은 그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듯이요. 또 항암제 치료받고 한 6개월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뭐 그래도 옛날처럼 이렇게 뭐 머리카락 다 빠지고 눈썹 다 네. 빠지고 이제 그런 상태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6개월도 뭐 지나가고 나면은 또 그냥 언제 그랬는지 현재 또 잘 지내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사하고 상의해가지고 좀 앞을 내다보면서 좀 생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1년만 지나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언제 와서 검사를 하십시오라고 하면은, 뭘 이렇게 자주 오라고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뭐 보고 싶어서 오시라는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언제 재발을 잘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5년까지 이제 5년이 지날 때까지는 그래도 안심을 못 하니까 이제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 시간만 잘 지키시고, 사실 나머지 일상생활이라든가 자기 뭐 직장 생활을 이런 데서는 전혀 피해 볼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료 후에 추적 검사를 잘 하는 것이 그쵸. 중요하겠고, 예. 또 뭐 가벼운 운동이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 대장암의 진단과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러면 대장암 환자에게 좀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습관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까 전화 주신 분처럼 이렇게 뭐 반찬도 10가지씩 골고루 섭취를 다 하시고, 그런데도 자꾸 용종이 생긴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웰빙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걸 예방할 수 있는 걸 다, 몸 관리를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우선은 요즘은 다 대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습관, 그러니까 뭐 고기, 육류 섭취라든가 이제 이런 걸 이렇게 과다하지 않게 하고,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그 섭취의 비율을 갖다가 이제 적정하게 유지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 신선한 야채라든가 과일 같은 거 이런 거 충분히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분 섭취를 많이 하라는 거는 이제 대변이 물을 적게 먹게 되면 이제 변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장의 점막에 대변이 오랫동안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나쁜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수분 섭취를 많이 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음주라든가 그 다음에 뭐 검연 이런 거는 필수, 술이라든가 담배 같은 거는 이제 피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운동. 최근에 와서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을 안 드리긴 했지만은 이제 재발률을 줄이는 거, 수술을 받고 나서 재발률을 줄이는 환자 중에 하나가 적정하게 운동을 했을 때 운동을 못해서 살이 찐 환자보다는 수술 받고 나서 꾸준히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대장암 재발이 줄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이제 너무 힘들어하시면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이렇게 적절히 운동을 많이 해서 몸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주기적인 검사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차성재 외과 전문의 모시고 자세하게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항상 이런 강의를 하게 될 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게 있고 아는 게 힘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젊어서. 근데 지금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대장암 이런 우리나라 세 번째로 많은 암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시청자분들께서 좀 많이 우울해하시고 걱정도 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릴게요. 우선은 내가 50이 아직 안 됐고 집에 뭐
가족력도 전혀 없고, 뭐, 그냥 대변도 매일 한 번씩 규칙적으로 잘 보고, 그렇다면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든 이제 50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고요. 대장 내시경, 이제 50이 넘었는데,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뭐, 용종도 없고 깨끗하다. 그렇다면은 한 4, 5년 있다가 한 5년 정도 있다가 또 받으시면 됩니다. 뭐, 해마다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했더니, 뭐, 아까 말씀하신 분처럼 뭐, 용종이 있어서, 뭐, 용종 사실 조그만한 아주 뭐, 한 5mm짜리 그런 용종, 그냥 정식성 용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한두 개 뗐다. 그렇다면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닌데요. 뭐, 손종이라든가 또는 뭐, 용종이 좀 커서 제거를 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의사가, 주기를 말씀하고, 선생님은, 다음에 또 용종이 생길 가능성이 많으니까 한 1년이나 있다가 바로 좀 봅시다. 또는 뭐 심지어는 뭐 6개월, 10개월 만에 다시 한번 해봅시다라고 할 겁니다. 그거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은 뭐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기에 발견해가, 만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종을 떼서 거기 암이 있었는데 용종 떼가지고 치료가 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내가 가서 내 몸을 관리할 거냐? 아니면은 수술대로 크게 받고 또 뭐 다른 데 전이가 돼서 또 힘들게 또 항암제 치료받고 이렇게 갈 거냐. 이제 그게 이 조기 그 진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중에 오존 농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햇빛과 반응을 하면서 생기는 2차 오염 물질인데요. 눈이나 호흡기에 자극을 주고 또 가슴 통증, 기침, 메스꺼움 증상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오존은 미세먼지나 황사와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체감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외출하시기 전에는 오존주의보가 있는지 꼭 예보를 확인하시고요. 오존주의보가 높을 때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